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위기와 기회가 닥칠 것인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예측해 보았습니다. 정감록, 격암유록 등에 나온 소두무족이라는 말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이들 중 하나만 맞는 것이 아니라 이들 모두가 의미를 가지는 중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큰 위기가 오고 있고 북한과의 관계도 올수습되어서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는 향후 2주 정도가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주 후에는 개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시기에 변곡점을 확실히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다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경제 면에서는 정부에서 피해 지원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부채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의 추천으로 이 책을 사보게 되었는데 여기서 소두무족을 돈, 경제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장현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와중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남북한의 관계와 언젠가 이루어질 통일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는 부분입니다. 정감록에 나오는 소두무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은 소두무족이고 나를 살리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부금, 냉금할 때 종금하는 것인데 부금은 부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가치를 미리 당겨서 쓰는 것으로서 필연적으로 버블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버블은 언젠가는 붕괴됩니다. 그 과정에서 큰 충격이나 혼란 없이 연착륙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까 그 책에 나온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내용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된 경제 위기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엄택곡부는 정부의 역할로서 정부는 주공단처럼 정치를 아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인 1석, 이재전전, 도하지는 부를 재분배하는 방법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러 군데의 지자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정확하게 골라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최선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기준을 나누는데 더 많은 행정력과 돈 그리고 많은 시비가 뒤따를 것이 뻔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자신보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눈 걸 또 나누고 이렇게 프랙탈 기하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이재전전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가 가장 아랫부분에까지 닿아서 그치게 되는데 즉 정부가 나누어준 돈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상적으로 잘 배분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예언과 예측의 차이점에 대한 것입니다. 예언은 누군가가 본 것을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무엇을 보았는지는 본인이 아니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 초능력이 있어서 미래의 신문을 보고 그 내용을 예언으로 기록했는데 만약 그 신문이 찌라시 같은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얼마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진짜 신문을 보아도 그 내용을 100%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어디서 무엇을 보았는지 출처도 전혀 알 수 없다면 그것을 얼마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예로 어떤 사람이 미래의 TV 프로그램을 보고 그것을 예언으로 기록했는데
본 것이 뉴스나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드라마였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예언은 이런 식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다양한 시나리오 중 하나를 본 것일 뿐이고 그 시나리오가 실제로 일어날 것으로 확정되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언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그것들 중 전부는 아니더라도 보다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 또한 가능성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다룬 것일 뿐입니다. 짧게는 코로나19 확산의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앞으로의 2주가 역사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발표 내용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기는 하지만 공산당 독재인 중국에서는 코로나19가 거의 종식된 것으로 나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는 현재로서는 오직 우리나라만이 코로나19에 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를 잡지 못한다면 전체주의 국가 시스템의 우월성에 대한 하나의 입증예가 될 것이고 앞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나 인권을 제한하고 희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바뀌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처에서 정부의 투명성과 시민의 자발성이 시너지를 낸 것으로 생각되는데 민중들의 국난 극복을 위한 자발성의 전통은 우리 민족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교의 극기복례에 해당하며 부와 권력의 재분배는 앞서 말씀드린 정 감독의 이제전전의 원칙에 따를 수 있을 것인데 이들 모두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정부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서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게 한다면 시민의 자발성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예를 지금 대한민국이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끝내 성공한다면 작은 정부라도 시민의 자발적 힘을 이끌어내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함으로써 큰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결과로서 아마도 곧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위기는 우리에게 자각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천의 천지비가 후천의 지천태가 되는 세상. 그 위대한 전환이 짧게는 앞으로 약 2주간의 시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응과 선택에 달려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중국과 일본 정부의 대처에 개인적으로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는 한편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처에는 큰 감동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번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명백하게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